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속혀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최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잠깐 네. 인터뷰를 하면서 스토리를 짧게 들어봤는데, 네. 와, 우리 남편분께서 네.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속여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선은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고향은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입니다. 그 당시에는 샛별군이었죠. 오호.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경원군에서 태어났고 또 경원군에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아하.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원군, 네. 또 바뀐 명칭은 샛별군. 예. 네, 샛별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예, 많이 왔어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오래 기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또 이제 농촌 지역 나가게 되면은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중국도 볼 수 있고 이런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탈북할 당시에는 사실은 탈북을 생각도 못 하고 온 거죠. 그쵸. 예. 어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남편 때문에 북한에서 좀 박해를 많이 받았죠. 상상 못할 박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까지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계실 때 학교 선생님. 예. 그래서인지 이제 전달이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경원군, 네. 샛별군에서는 네.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농촌 지원 나갑니까? 북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농촌 지원이라 하긴 좀 그런데 일단은 시기별로 당국에 이제 명령이 지시되면은 이삭죽기라든지 또 농촌에 뭐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는 3학년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농장밭에 네. 물 주는 거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애들을 데려서 다 물통 가지고 물을 뭐 주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을 거제 때는 죽기 있잖아. 이삭죽기 하는 것처럼 애들 해가지고 또 나가고 그런 거 있었죠. 예. 초등학교 3학년 하면은 10살, 11살이죠.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애들이 노동에. 우리 대한민국 오셔가지고도 선생님 아까 그렇죠. 하셨는데 예. 초등학교 예.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과 북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 아이들이랑 북한 아이들. 일단은 아이들도 다를 뿐더러 교육 체제라든지 또 교육 내용이라든지 학교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단 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교사를 하는 것이 꿈이었다 보니까 뭐 13년 만에 그 꿈을 이뤄서 서울 영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노원에. 네네. 예, 그 학교에 8년 동안 근무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나도 교육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북한의 애들이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되겠다. 이런 애처로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환경 하게 되면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긴 그럼요. 하지만 예. 교육하게 되면 어떤 게 제일 달랐습니까? 일단은 자율적인 학교 교육 운영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거나 이게 다 당국에서 다 하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는 기본적으로 듣지만 창의적인 수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시작되는 학습은 방과후 교육은 본인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예. 북한에는 뭐 어린이집에서부터 예. 쉽게 말해서 타가수 유치원부터 그렇죠. 예. 김씨 일가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그때부터 주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서 했을 때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서 그 교과서가 없어서 학급에 선배들이 쓰던 교과서가 교무실에 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가 10권밖에 없어요. 학생은 30명인데 예를 들면 그럼 그걸 2명이 한 명씩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학습장이 없어서 애들이 지우고 다시 쓰고 그다음에 또 지우고 우리도 그랬어.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옥수수 종이라 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흰누런 종이가 있어요. 빗집으로 만드는 게 그런 옥수수 찌꺼기 다 있죠. 예. 책자에. 그다음에 애들이 아무리 학용품을 준비하라 해도 실제 없으니까 가져올 수 없는 환경 이랬는데 이 한국에는 우선은 이 시스템이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모든 학용품을 학생들이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구레용, 색종이, 별의별 학용품이
정말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조 선생님이 모든 담임 선생님들 요청을 하면 다 갖다 주고. 무료예요? 무료. 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교육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애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 이거죠. 북한에 있을 때 네. 저희 때만 해도 네. 책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학습지가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썼다가 다 쓴 종이를 연필로 쓰니까 그걸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예. 지우개도 언제인지 못해서 맞아요. 저희 때는 그 신발 꼬물을 가지고 지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또 나는 거는 그것도 없어서 교과서도 나중에 다 떨어지고 없어가지고 엄마들을 불러서 또 필기를 시킨 적도 있었어요. 학부모들 오라 해가지고 교재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저는 세월이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잊혀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힘들었던 부분들은 잊혀 않죠. 그리고 학교에 애들이 안 나와서 애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쑥만 먹어가지고 팅팅 부어서 못 나는 누워있는 모습을 본 게 난 지금도 그 마음이 내려 안 가요. 진짜 내려 안 가고 여기 지금 저희 제자들도 왔습니다만 그때 그 애들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애들이야. 그렇지. 그러나 그 오지 못한 애들은 지금도 거기서 병과 싸워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예. 아휴, 아이들이 이야기가 예, 나오면 그렇죠. 눈물 나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철부지처럼 그렇죠. 그럼요. 깨쓰고 놀아야 될 나이에 나이에. 가서 농장 일을 해야 되고 먹지 집에- 못하는 게 가장 아픈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 급식을 보게 되면은 영양을 따져서 식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식이. 근데 북한에는 급식이 없잖아요. 집에 점심시간 2시간이잖아요. 애들 집에 가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2000년대를 겪으면서 야, 언제면 이게 이런 고난의 해결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맨날 속혀 살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는 그게 너무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고 그쵸.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7위, 10위 안에 든다는 게 우연한 소리 아니구나. 그치. 이 탈북에서 온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예. 그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먹잖아. 그렇죠. 예. 북한 아이들은 수업이 오전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도 밥이 뭐 없으니까 없어. 예. 학교에 그냥 있고 예, 물을 마시고 마셔야 되고. 아휴 진짜 교과서가 없어서 부모님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그 교과서를 필기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인쇄를 해야 되는 거를 그래도 제가 오늘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북한의 교육 현실을 말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한 10년 동안은 이게 통일안보 교육 강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한 10년을 했는데 그때는 북한 사회 전반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실생활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유튜브가 너무 좋네요. 현장의 소리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예.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네. 그동안 못 들었던 또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북한에서 선생님을 하다 오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8년간 하셨다고 했어요. 예, 하셨잖아요. 북한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 그 당시에 원래는 교사들의 월급이 190, 200이었습니다. 원. 200원. 일다가 제가 2000년도 때는 190, 200원이 월급이라 해도 월급을 준 적이 없었다니까.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는 교사들한테다가 농장 밭을 떼줘요. 아, 진짜? 농장 밭을 떼주면 여기는 사수중학교, 여기는 암계 초등학교, 여기는 하면 중학교 이렇게 밭을 떼주면 그 밭에서 나온 수확을 이삭채로 줍니다. 어떻게 알 밝아주는 게 아니라 이삭채. 옥수수 통째로. 통째로 이렇게 마대에서 그러면 그게 식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밝아서 나오면 16kg, 15kg밖에 안 되거든. 그거를 몇 개월 식량 치라고 배급이라고 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사들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술 장사를 하고 집 부엌에다 돼지를 기르는 집, 닭을 기르는 집, 별의별 방법을 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데 교사들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표를 쓰잖아요. 사표를 또 안 받아줬다니까 당국이. 왜냐하면 교사들 하겠다는 게 인원이 없는데 일단 그만두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적으로 딱 묶어놔서 안 된다고. 아, 사표를 못하게. 못하게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월급은 번지 오라닥 보시면 돼요. 그러면 뇌물 같은 거는 못 받으셨습니까? 아, 있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학교에 근무할 때는 이제 학부모들이 자기 딸을 좀 간부시켜달라고. 그런데 그랬다자 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식량으로 쌀을 갖다 준다든지 뭐 술을 준다든지 이런 뇌물은 좀 있긴 있었어요. 술도 뇌물이 어, 뻑이 됩니까? 거기 왜냐면
중국 담배 있잖아요. 중국 담배하고 빼주는 어. 투싼물라고 생각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가의 뇌물품이네.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고, 학급에 애가 남자애인데, 월병 있잖아요, 월병. 술구머니 교통 밑에 갖다 놔긴 난 그걸 좀 뭔지 몰랐었어요. 월병이 뭔지. 그런데 이 애가 선생님, 이게 월병입니다가 따뜻하게 뇌물을 구해서 내가 알고, 야, 고맙다 이렇게 했을 건데, 교탁에 살구머니 해놓고 말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다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갖다 놨지? 그 다음에 애들아 보고, 야, 이거 누가 갖다 놨니까 말 안 하고, 노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조용히 누가 이야기 해줘야 된다 했더니, 이제 우리 학급 애가 남자애인데, 선생님, 저희 집에 중국 친척이 와서 어머니 갖다 주랬습니다. 이러면 가지고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너 월병을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연차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그렇지. 300이 넘어요. 그 다음에 그럼요. 교장 월급들은 거의 500 되고. 야, 이건 뭐, 초봉이 250인가 260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연봉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수당이 있잖아요. 각종 수당도 넘게 받죠. 이게 월급으로도 정말 비교 불가네요. 북한에서는 평생 선생님으로서 받을 수 없는 월급을 그럼요. 평생 해도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은 또 어떤가 하면 자기 기본권이 오전 수업만 딱 끝나면 어전 일과 끝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 수업 준비를 해요. 근데 북한에는 애들을 5시까지 계속 교사가 일일이 학습 지도를 해도 계속 끝이 없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애들이 학력 실력을 평균을 해가지고 교사를 평가를 하니까 비판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나머지 공부시키는데 여기는 그게 일단 없으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예. 자기 수업 딱 6교시만 딱 끝나고 나면 딱 자기 개인 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선생님을 하시면서 첫 월급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겠어요. 더 말할 데 없죠. 회사님도 더 말할 데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북한에서 했던 직업을 다시 그래도 학교 문턱에 넘어졌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그때 당시 감사했고, 사실은 두 체제를 경험했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늘 탈북민들 통일을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꼭 남북을 교육을 잇는 몇 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있었죠. 예. 진짜 우리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을 돌아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함경북도 샛별군에 계시다가 서두에 남편분께서 속아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96년도에 하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정말 교사들도 월급도 안 주고 온 나라가 미공급 시대고 막 죽어가는 걸 그 당시 샛별 쪽에는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출장을 가서 춘천이나 평성에 가게 되면 거지가 그렇게 많다고 학부모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양국에 갔다 오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갔다 와서는. 그래도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내가 생활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북한 당국이 수입차를 밀수를 하게 됩니다. 당국이 수입차를 밀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나도 밀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남편분께서? 남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지 전혀 이제. 그래서 아마 도강을 한두 번 해가지고 어리길만 잡힌다고 나중에 그것도 알게 돼서 후에 중국에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문제 없었는데 한국을 온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응.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 그 당시 또 이렇게 뭐 기자회견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그 기자가 기자회견 한 게 아마 북한 당국이 오다 보니까 저를 이제 바로 집에 보위부가 이제 감금하게 됩니다. 저를. 그래서 집에 이제 감금하는데 저하고 아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보위부에서 무기고 애들 4명 작은 방에 자고 또 방 한 칸에는 저 보위부 간부들이 또 2명이 와 자고. 그러면 지금 집안에서 집안 안에 보위부랑 사람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감금이 된 거지. 남편이 기자회견에 한국에 갔다니까 그 내 데리러 오며 잡으려고 생포하려고. 그게가 9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가 그렇게 되면서 나는 갑자기 교사에 다 해임당하고 감금이 당하고 밖에 못 나가요. 집도 못 가요. 친척들 못 가고 경비가 딱 돼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12월, 1월, 2월 얼음이 풀릴 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내분과 아들을 데리러 올까봐. 몰래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잠복하고 있었네요. 잠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위부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내분과 아들을 데리러 올까봐. 몰래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잠복하고 있었네요. 잠복하고 있었죠. 잡으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저하고 연계된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는 찌꺼지.
감시를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아무튼 그 당시엔 제가 3개월 만에 조사가 이제 다 끝나고 해지되고 저를 이제 추방을 시골로 보니까 제가 제 살던 곳도 새별이 어찌 보면 그 농촌 지역이잖아요. 근데 더 시골은 어떻든가 하면 기차가 없어 일단은. 아,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더 시골로 보냈네요. 네, 그러니까 기차가 없어요? 기차가 없어. 국경연선에서 멀리 떨군다 보낸 게 기차가 없고 거기는 버스도 기름이 없어서 못 다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장 걸어 나오는 게 100리, 80리는 보통으로 걸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추방지에 가니까 일반 국민들도 제 집에 묵고 사는 것도 먹을 게 없는데 추방미니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지. 야, 그래. 그때 너무 고생하고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결심을 나도 하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9일 만에 언니 차를 딱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추방지에서 9일 만에 언니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오게. 라진 선봉시로 나오게 된 거죠. 라진 선봉이란 곳이.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첫 탈북한 사람에 대한 연재자가 제가 첫 케이스다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연자제를 했죠. 처벌을 받았네요. 그렇죠. 나는 뭐 중국도 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가르치기만 했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 온 것이 그게 탈이 돼가지고 이제 됐죠. 어떻게 해서 강원 또 넘었습니까? 어떻게 넘었냐면 그래서 그때 장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뿌로꼬를 하나 딱 섭외를 했죠. 그러니까 심부름 온 사람은 북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온 거는. 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께서 네,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브로커한테? 브로커한테. 근데 이분이 말씀이 오하면 처음에는 샛별에 사는 내 집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추방당했다 이렇게 소문을 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면 언니네 집에 가봐라. 언니 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언니 집 가보니까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또 일 나가고 없고 나도 없고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놀고 있는데 우리 언니네 집을 두드리니까 우리 애가 이제 누구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이름이 뭐야?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름을 댔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와라. 사진 탁 보여주더래요. 사진이 이게 너 아버지야?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더래. 그리고 엄마 언제 오냐? 하니까 엄마가 내일이 온다. 이제 장사 나갔다 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일에 꼭 장사를 나가지 말고 있으라 해라. 내가 또 갈까봐 그 사진을 넣고 갔더라고요. 아버지 사진 놓고 갔네. 놓고 갔지, 이 아들한테다가. 근데 우리 애가 그 당시 9살이었거든요. 그놈아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말한 거예요. 그놈아한테 그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오니까 잠에서 엄마 자꾸 치고 자꾸 나가재. 나갔어. 그랬더니 어제 어떤 아줌마가 왔는데 아빠 사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너 그놈아가 왜 안 말했냐니까 말하면 엄마 안 되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애가. 9살짜리가. 왜 그랬냐면 나도 같이 엄마와 같이 추방당하고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말만 한번 잡아간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안 말하고 이제 내가 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온다냐 하니까 엄마 이번엔 장사 가지 말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 애가 이래. 그러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있는데 3일 만에 들어왔어요. 이 뽀로꼬가 언니 집이 3일째 있는데 들어와서 애는 학교가 없고 내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돈 $1,000를 준다. $1,000 주니까 국경연수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국경연수는. 그러니까 브로커 분께서 만났네요. 네, 만나가지고 오늘 밤에 국경만 넘어가면 $1,000를 주니까. 넘어간다 말도 안 했어. 국경까지만 나가면 $1,000 준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전화 목소리를 확인하면 주니까 돈 받으러 같이 가자.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정말 희망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100면은 얼마만큼 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1,000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게 되면 쌀을 몇백 킬로 사지.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돈을 살지. 그렇지. $1,000를 준다고 하니까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이네. 그 당시 쌀이 30원이었어요. 이 시장에서 파는 쌀이 30원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쌀을 살 수 있는데 $100도 감사하고 받으려고 하겠는데 $1,000 준다니까 나는 뭘 벌어서 $1,000를 했지? 나만의 광고는 몰랐거든 그 당시는. 전혀 몰랐어. 근데 일단 돈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나는 그게 급선무였어요. 하는데 이 브로커가 자꾸 아들을 밤에 데리고 가게 된 거. 아들 학교 가야 된다 안 된다고 내가 딱 잘랐죠. 내가 혼자만 받으니까 아니라고. 지금 애기 아빠는 그동안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목소리 듣고 하고 애를 데려오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아빠를 나오게 하면 되니까. 그 $1,000면 또 충분히 림을 고이고도 또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 걷고 갔는데 그쪽엔 전화가 되더만. 그래서 전화를 누르니까 중국 쪽에서 전화를 받는데 애기 아빠 맞는 거요. 그래서 야 고생 많지 그동안 들었다 소식을 추방당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러면서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1,000달러를 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일단은 지금은 국경이 단속이 심해서 잡히면 다 죽는다. 일단 건너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너자 보니까 물이잖아요. 10월 달이다 보니까. 근데 경비대가 둘이 딱 와. 그러면서 얕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우리 애를 목만 딱 태우더라고. 경비대가 넘겨줬어요? 경비, 그 여자가 경비대를 돈 다 주고 섭외했네. 섭외했지. 이제 이게 이런 여자가 가서 그쪽에서 자기네 쪽으로 건너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구만. 신호를 전기불을 이렇게 중쪽에서. 전기 쪽에서 오더라고. 그래서 안심은 했어요. 그리고 걔는 또 조주면 안 되니까 옷 다 벗고 이러니까 아니래 걱정하지 말고 옷 입은 채로 건너라는 게 벗지 말고. 그래서 난 그것도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빨리 건너가서 다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그다음 그 경비대 하나는 이다가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연결시키더라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 있어 지금 우리는 그 여자 뒤에 서고 내 가운데 서고 3명이 물 건니고 경비대 하나는 애를 또 목마를 태워서 건너. 그래 무사히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승용차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돈을 이만한 돈 봉투를 이 여자한테 주더라고. 그 나한테 뒤로 온 여자. 그걸 빨리 건너가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둘이 쭉 건너가더만 또 경비대 둘하고 이 여자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 탄 게 이제 나하고 애밖에 안 남았잖아요. 중국 쪽에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저쪽에서 기다리니까 전화 통화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 쭉 가는데 밤새 갔어. 아무튼. 그러니까 연길이라는 데를 갔어요. 연길. 그런데 어떤 그 집에다 또 이렇게 애하고 둘을 갖다 놓고 그다음 안심시키나 전화부터 시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대련에 있으니까 대련에 오면 된다. 대련에서 만나자. 딱 그 사람들 시킨 대로만 해라. 그리고 애를 잘 간수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 듣고 잤지. 밤새 못 잤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데 이제 뿌로코가 와서 오후가 되는데 한 4시가 됐나?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진을 찍으니까 중국 사람처럼 위장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북한 머리였잖아요. 바바 머리, 뽀글뽀글 머리. 아줌마 머리. 그거를 싹 다 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적응도 안 되고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일단 잡히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한다. 그다음에 중국 옷 단추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럼 또 중국 옷 다 가장시키고 이제 사진 찍는다다. 그래서 또 사진 찍었어요. 다. 그러니까 여권을 미저 여권을 만드는구나 모르다 나니까. 그러니까 위조 요건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지. 찍었네. 그러니까 그걸 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여권인 것 같아. 그게 아마 이름만 내 이름도 아니고 다 중국 사람 이름인데 사진만 내 사진이 있는 거야 이게. 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3일째 된 날에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 가서 기차를 탔는데 심양이라는 데를 내렸어요. 심양. 그 심양이라는 데를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자기는 여기 거지만 안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 조선 말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저를 또 이제 공항을 데려가요. 근데 그 조선족이 하는 말이 대련을 가는 공항이 출구가 1번 출구, 2번 출구 있다. 그러니까 여기로 빠지지 말고 3번과 4번 출구로 빠지면 무사 통과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언니께서는 연길에서 이미 가짜 증명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고 기차 타고 심양까지 갔고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대련을 간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진짜 대련을 가는 줄 알았으니까. 네,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니까 사람 일단 애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부럽건 거예요. 그 중국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왔던 북한 여자는 돈만 받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이 대련에서 기다린 줄 알고 나는. 그냥 계속 그분들이 말을 따르고 있었네요. 중국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다음에 또 전화는 와요. 또 전화 통화는 계속 매일 하니까 안심은 됐지. 그래가지고 야 애를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심양이 공항에 가서도 애를 딱 떼어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하면 말을 잘 모르니까 툭툭 쳐요. 한국 쪽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 길을 빠져나가자고 그러면 툭 치면 눈치 보고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가 한국에 내린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러면은 지금 네. 한국에 오는 줄 모르고 대련에 가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내렸습니까? 내렸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건 언제 알았습니까? 그때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 뭘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인천공항에 또 내렸는데 이 한글로 다 돼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머나 이게 대련이란데 왜 인천공항이지? 내가 비행기를 잘못 탔나? 비행기란 건 난 지금 처음 타니까. 나는 정말 북한에서 비행기 못 타봤잖아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니까 어머나 비행기 잘못 탔는가? 그래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막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비행기 잘못했으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울었어요. 막 앉아서 공항에서 그래 울고 있는데 이제 그 헌병 같은 거 산 사람 2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출입국 사업소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정실 씨 맞죠? 이러더라고. 찾아왔네.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어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남편이 지금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몸만 하더라고 또. 아니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만 하는데 남편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놨지. 근데 왜 이 남조선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느낀 게, 이게 남조선이다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그런 핍박을 받았나?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러면 그때 남편분께서 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중국에 있었지. 중국인 줄 알았지. 중국인 줄 알았어요? 중국인 알았지. 그러면 그 보이부 사람들이 집을 포위해서 지금 보이부 사람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남조선 말 안 했어요. 그때도 한국에 가 있다는 걸 안 했어. 다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지금 공항에 툭 떨어져서 보니까 인천공항이었잖아요. 인천공항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한국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네. 아니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한국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도시락도 다 뒀어요. 도시락. 근데 저는 그 도시락 안 먹었어요. 일단 남편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좀 불안한 생각에 안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내원들이 이거 설명하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한국말 그리고 영어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근데 그 한국말도 조선말도 하고 알아듣게 한다니까 여긴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조선족들이 있어서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조선말을 하는 줄 알았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내려가지고 당황스러웠고, 그때 심정은 더 말할 데 없었죠, 뭐. 어디다 더 말하겠어요. 더 말할 데 내가 없었죠. 잘못 타서 대련에 가야 될 거 여기를 한국에 왔나 이런 네. 이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없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뿌르고는 나를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너무 고디식하고 좀 북한에 대한 그게 강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거짓말 써서라도 어떻게 하면 데려가야 돈을 받으니까 자기는 나를 이제 남편한테 넘겨줘야 자기가 나를 데려온 돈을 받잖아. 그럼 브로커도 같이 안 탔어요? 거기서 안 탔다니까. 심양까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데려온 북한 여자는 벌써 딱 두만강에서 건너고 가고 또 그다음에 조선족이 연계 받았어. 이건 남자분이야. 그리고 조선족은 연결이 돼서 심양까지만 데려다 줬고. 그다음 심양에서는 한족이 말 못한 한족이 이거 타고 간다고. 그때까지 그래도 조선족이 있었으니까 번역은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 엄청나게 총명하시네. 왜냐하면 조선족을 끝까지 안내를 하게 되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족은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한족 사람을 브로커를 시켰네.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그때 충격은 좀 말할 데 없었고. 세상에. 그러면은 이참에 예. 어쨌거나 뭐 비행기를 잘못 탔던 뭘 잘못 탔던 그렇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잖아요. 예.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나라에서 네. 내가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추방까지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로 인해서 그걸 너무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치. 추방당하고 고통을 겪었으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친정이 피해를 볼까 봐. 그러니까 내 동생은 그 당시에 대대장 했어요. 또 오빠도 역시 굽수 있는 족당 비서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추방을 시킬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언니들도 그렇고 현직에서 다 그렇지. 그게가 좀 가장 나한테는 이제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 방할까봐, 그게가 연재자가 있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고, 또 이제 뭐 탈북까지는 생각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이제 인천공항까지 왔고, 애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애가 그러더라. 완전 다른 풍경이고 다른 환경이잖아요. 엄마 오니까 같이 울었지. 애는 엄마 오니까 자꾸 울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연결이 안 돼요. 애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엄마 오니까 같이 울었지. 애는 엄마 오니까 자꾸 울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연결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 도착하니까 와 이거 뭐야? 남조선에 왔구나. 난 그렇지. 대련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울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잘못 도착한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비행기 잘못한 줄 알고. 알고. 그래서 엄마가 오니까 아들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같이 울고 있었어. 공항에서. 그다음에 저 조사를 데려가는데 잘 왔습니다. 남편분이 여기로 왔습니다 하니까 철렁했죠. 야, 이게 또 우리 온 가족이 또 이제 북한에서 내게 온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다음부터는 계속 숙제였고, 애하고 계속 물어봤죠. 엄마는 아빠 남한에 온 거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 거기 온 거 같은데 너는 누구하고 살겠니?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하게 그 되면. 와중에 인천공항에서 아니지. 조사실에 들어가면 이제 방을 따로 줘요. 독방에다 넣고.
그러면 지금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애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지. 그때도 돌아가고 싶어서? 그때는 이 남조선이다 하니까 내가 원치 않았어요. 아.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아빠가 중국에 뭐 북경이나 이런 데서 잘 장사를 워낙 또 잘 했으니까 잘 자라서 데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남편분께서 예. 중국 어디 북경이나 그렇죠. 예. 대도시에서 살면서 예. 아들하고 아내분을 데려온 줄 알았더니 한국이다 하니까 원치 않았다고. 예, 나는 그리고 한국에 갔으려도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 사람이 한국 갔을 생각도 안 하고 또 한국 가는 것도 몰랐고 전혀. 그러면은 지금 아들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예.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조선으로 돌아갈 것 같다야. 예. 그쵸. 너는 누구랑 살 거니? 살 거니 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살겠다지. 아들이?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엄마가 살겠다니까 가려고 했는데 북한으로? 토요일이면 이제 그게 들어와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전화도 안 되고 하는데 애 옷만 들어와요. 만날 수는 없더라고 그 당시. 애 옷, 신발 이런데 이제 간식이랑 보지 못한 게 들어오니까 애가 엄마 우리 북한 가지 말고 아빠가 살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어머 너무 좋은 옷과 맛있는 간식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를 이제 1대1로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남조선은 아닌 것 같다.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 제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애는 아직 뭘 모르니까 이렇게 있겠다 하는데 물론 여기도 살만한 땅이 하겠지만 북한의 형제들이 다 멸족당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게 지금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동생들이나 오빠라면 평양에 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다음 나름의 노력이 있었고 그걸 내 때문에 이게 다 추방된 걸 생각하니까 평양에 계신 오빠들까지도 동생들 다 이제 또 현직이 다 있었고 이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면 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조사를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가 한 20일 됐을 땐가 이제 이쪽에서 밖으로도 내보내 견학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 견학 어디를 갔습니까? 많이 갔어요. 어디를? 그러니까 이제 라면 공장도 가고 삼성도 데려가고 남대문도 데려가고 다 갔어. 저 혼자 다 가보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마음이 바뀌었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일단은 시장에 가니까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끝이 다 못 돌았거든 그날에. 다 못 돌았고 물론 그쪽 사람들은 전화 시키려 하니까 내 심정도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곳에 보내는 거? 견학시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옷을 사 입힌다 간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옷 사입으러 또 갔는데 그 기계에서 이제 돈 입금하면 돈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인출기. 인출기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물은 안 봤어요.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현금이 쫙 나온 거야.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옷 사러 간다는 거.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데려가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니까 진짜 너무 많으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거기를 데려가서 스킨옷을 사준다고. 뭐 알아야 내가 뭘 사겠다 하지. 북한은 쿠린밖에 하고 피아스를 하잖아요. 하운데이션을. 그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충격을 좀 받았지. 지금 인출기에서 현금이 와라락 나올 때 예. 저게 뭐지? 뭔데 저기에서 돈이 나오지? 예,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고 신기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존심에 안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조사를 응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견학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그래도 안 말하고 발전됐다는 건 알았지. 돈이 여기서 현금이 쫙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에 가서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원이. 사이즈란 것도 알아야지. 북한에서 몽땅 다 프리 사이즈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지. 사이즈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데려간 담당 요원이 이분이 저쪽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모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해라. 한 게 사사 사이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사사 사이즈라고. 그래서 내 사이즈 내가 사사인가? 이렇게. 얼마나 여유였으면 사사로 됐겠어요. 생각해봐요. 야. 죄송하지만 지금은 몇 사이즈입니까? 지금은 66을 입어야 되지. 한 단계 55를 건너서 저는 66을 입어야. 대한민국 물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그때 당시 언니만 견학시켰어요? 아니면 아들 같이 시켰어요? 같이 데려가서 옷 사입히고 애들 사입히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들이 이거는 진짜 정말 뭐 우리가 뭐 과거에서 미래를 타임머신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격이잖아요. 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아버지가 산다는 생각이 점점점 확고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에 내보고
엄마 나는 아빠가 살고 싶다고 속이 철렁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개에서 맛있는 것도 사드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안 가면 안 되냐고 손 딱 쥐고 옆에 누워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애를 끌고 놓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좋은 데니까 데려왔겠지. 나쁜 데 데려오진 않았겠다는 거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조사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것도, 야, 너무 발전됐구나. 그 다음에 갈 때 또 승용차 타잖아요. 그럼 이 밖에 이 서울시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 마음을 동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들여보내주는데 책을 읽으라고 여자이고 싶습니다. 그 김윤희가 쓴 책을 1, 2부를 들여보내줘서 이제 그 책도 이제 읽어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오신 분, 간첩으로 이제 전향하신 분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에 확실하게 그것도 했죠. 그러면 지금 나는 굳건히 다시 북한을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견학을 다니면서 눈이 확 끼어졌고 또 마음을 돌리셨다 하셨는데 지금 시장도 가보셨고 백화점도 가보고 아까 삼성도 가봤다 하는데 삼성에서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까? 기계. 그러니까 다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너무 발전됐고 그다음에 또 그 식품 매세 있잖아요. 그분들은 쫙 가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 아빠가 중국 라면을 가져온 적이 있어서 라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라면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존심이 있어가 또 말 안 하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고. 야,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된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됐고, 야, 아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놈의 자존심은 이게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남은 자존심.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터무니없잖아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네. 야, 그래, 지금도 내가 지금, 이게 하도 유튜브니까 나의 이름 모든 게 낱낱이 해지, 언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었고, 없죠. 어디가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지껏 열심히 살아서 통일이 되는 날, 그래도 형제들한테 뭐 줄 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자본주의사에서 자본만 열심히 벌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본의 아니게 어제 이렇게 우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래서, 어제는 내가 때가 될 때인가 보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뭔가를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원점을 돌아와서 지금 여기저기 견학도 많이 다니고 그 수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차가 많은 것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놀란 게 있다고 하면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할 때 그 나오는 식단이 저는 너무 이제 놀랐어요. 소고기 나오지, 통조림이 나오지, 과일이 나오지, 계속 쌀밥에, 야,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기가 있는 이관에. 그게 저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 어찌 보면 탈북에 왔지만은 이 국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쌀밥에 그 영양분 좋은 음식을 들여보냈을 때 그 감사함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국정원에 있을 때 좋았고 또 이제 하나원에 와서는 또 왔다고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각종 혜택을 해서 적응 교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북한에서 컴퓨터 교육이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마분지를 신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습시키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활성화도 안 됐어 컴퓨터 교육이.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컴퓨터 교육이 하나원에 있으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저녁 시간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저한테는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입국연도는 언제입니까? 2000년도 10월. 아이고야. 그리고 한국에 나온 거는 2001년 4월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만 해도 뭐 저도 그때 당시에 북한에 있었지만 학교에 컴퓨터라는 게 없어서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손을 이렇게 자판기 연습하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교육자셨잖아요. 우리 하나원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가 없고 일단 너무나도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아, 이게 북한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교육자이시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쪽으로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원 몇 기입니까? 하나원 10기입니다. 와, 10기. 예. 그럼 사회 나오셔서 남편분, 예. 웬스 같은 남편분,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정말 남편분 때문에 이렇게 팔자도 고치셨는데 예. 그 남편분은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원 나와서 이제 하나원 때부터 딱 나오면 면회가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면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석 반찬하고 그 음식들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나원에? 예, 하나원.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그때는 99년도에 나갔으니까 내가 2001년 3년 만에 만났어요. 3년 만에 예, 3년 만에 만난 거죠. 처음 남편분을 만났을 예. 때.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 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수 같았죠. 근데 그래도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한 호실에 3명, 4명 들게 하잖아요. 야, 이 길 오겠다고 죽음을 가가고 그 죽은 사람들이며 같이 어떤 동료를 도망가 떠보내놓고 또 그 몽골에 들어가면 아야 그 벌모지 맞아. 물도 없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데서 계속 걸어도 끝이 없대.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또 탈진해가지고 자기 오줌을 먹었다 사람이 증언 우리 고향 언니인데 직접 들었거든. 그 같이 하나원 생활하신 분들한테 들으니까. 나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감사함을 내가 나중에 보답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 어차피 그 하나원에 들어오니까 면회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북한에서 온 분들만이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지. 맞습니다. 이쪽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자유에 대한 걸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억압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억압인지를 본인이 못 느껴봤기 때문에 이 감을 잡을 수가 거예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북한에서 살았다가 탈북했다 왔다 해도 또 감옥에 가본 사람만이 첫 인권 유린을 알 수가 있고 그 핍박을 받았어야만이 맞아요.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죠. 알지. 먼저 걷어서 어머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3일 만에 왔지만은 탈북 여정이 그렇게 힘든 거를 정말 동료들이 말해주자면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하나원, 국정원 하나원 다 졸업하고 예. 사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남편분께서 먼저 집을 받으셨을 텐데 예. 남편분께서 이미 받았던 집에 이제 들어가 사는 예. 거잖아요. 예. 이렇게 좋은 집 줄 거라는 생각했습니까? 야, 저는 어. 진짜 한국에 와서 가장 주부로서 가장 좋았던 거는 가스, 불을 안 떼는 거, 아궁이 불을 안 떼고 나무를 석탄을 걱정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더움을 찬물 나오는 부분. 그치. 또 그다음에 쌀을 일질 않아. 그치. 돌이 없으니까. 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돌이 올잖아. 와작와작 씹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한국이 군방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뭐 TV, 그치. 오디오. 언제 선풍기를 다 생각해 봤겠습니까? 에어컨은 상상도 못 했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면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해놓고 살던가요? 그래서 가구, 전자, TV 다, 이럴 건 다 있고. 이성타지 뭐. 그래도 북한의 상위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나오자마자 우리 남편분께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데려왔잖아요. 네. 뭐 속혀서 데려왔던 어쨌거나 네,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분도 오셨고. 예.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였습니까? 컴퓨터. 컴퓨터를 딱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여기서 말한 명품이죠. 그래서 알맞춤을 해서 아들 사입히고. 아들 사입히고. 네, 사입히고. 아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 난리지. 더 말할 때 있습니까? 북한에는 승용차란 걸 보지도 못한 데서 왔는데, 아빠 차 다 끌고 다니고, 아빠 차 타고 하니까 너무 좋아, 난리지. 그건 더. 아버지가 차 끌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상상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오더니 차 끌 줄, 차를 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야, 이거 아버지 차입니까? 그렇지. 안 물어보던가요? 당연히 아니까. 아버지 잘하는 거 당연히 아니까. 이제 타고 싶어서 맨날 나가고 이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북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이런 가정 생활이니까. 그렇지. 우선 모든 전자제품이 다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여성이다 보니까 더움을 찬물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나는 감사해요. 20년 돼도 이거는 정말 북한에서 우리가 물 깃고 찬물에 옥수수쌀을 잃어야 되고 그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무를 짚고 석탄을 올려가지고 불 떼고 1시간 있다 끓으면 밥 한 채 되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팔자로 고쳤다 해야 될까? 야, 음. 고쳐도 어떻게 이렇게 고칠 이렇게 고칠 수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잖아요. 야, 너무 세상에. 너무 좋죠. 정말 그쵸? 통일이 빨리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는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 그렇죠. 뭐 있는 건 다 있는 거 알겠지만은 그래도 장바하고 뭐 이런 그럼요. 거는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동네 마트나 아무튼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나 이런 예. 데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간 거는 동네고 앞에 슈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슈퍼를 가서 보니까 내가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상추라고 썼잖아. 상추. 우리 북한에서 상추란 말 안 쓰잖아요. 배추. 배추. 그다음에 양배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지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 그다음에 감자 이런 거. 그다음 미역.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내가 지금 4월에 나왔는데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풋고추, 아, 싱싱한 야채. 야채 어. 이런 게 나는 너무 진짜 좋았고 그래서 충격이지. 충격이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뭐든지 다 있잖아요. 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장 다 있어. 간장도 종류가 너무 많아. 어느 간장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제일 싼 걸로, 제일 싼 걸로 일단 재요. 그래서 상품이 좋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싼 거. 제일 싼 거부터 네,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쌀. 그때는 또 수급자 돼가지고. 그 수급자 쌀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라에서 공짜 주죠. 예. 그래서 가격을 또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비싼 거야. 야, 감사하다. 쌀을 주는 게, 수급자 쌀 주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느꼈고. 아무튼 음료수도 너무 종류수가 많으니까 그나마 하나원에서 먹어봤던 음료수, 아침 햇살, 매실, 뭐 이런 거. 먹어봤던 거 먹죠. 먹어봤던 것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싸면 또 안 사. 싼 걸로 사고. 세일한다면 세일만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트를 시식 코너는 못 가봤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그동안 교회 사람들 친한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마트를 간대. 그래 가보니까, 어머나, 나는 시식 코너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마트는 또 더 큽니다.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배불러.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집 언니들과 친하게 돼가지고, 그 언니들과 또 친해야만 내가 그 언니들 차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일 가게 되면 없으니까.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코스콘데를 또 갔어. 와, 살 수가 없더라고, 나는. 물건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또 도매대 나서 거기는 양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그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많은 걸 사는데 떨려가지고 못 사겠더라고. 떨리지, 당연히. 예. 그러면서도 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야, 코스도 가게 되면은 빵 냄새, 음식 냄새 다 만들어 나오는 거, 그래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은 있으면 기준이 있어요. 요번에 요거 사 먹고, 다음엔 요거 사고, 다음엔 요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가공식품이 장점, 음식을 안 해도 되고. 그치. 예. 얼마나 여자들 편리한 세상이에요. 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를 그때 또 실감을 또 하게 되고,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샛별군, 네. 북한에서 함경북도 샛별군 하면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완전 시골이죠. 지금 추방까지 갈 네, 때는 더 시골이고. 더 시골에 기차도 네, 없잖아요. 없어요. 네. 버스도 없고. 그런 데서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앞에 버스 있고 지하철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말이 있어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이제 나갈 때 마을 버스에서 타면 정점까지 딱 버스가 가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감사하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그다음에 지하철이 나가게 되면 전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도 너무 저는 북한하고 대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양하고 대조가 안 돼요. 평양시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교통도 너무 발전됐고, 좀 문화적으로 조금 충격된 거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기름을 넣는다. 예를 들어 이러면 북한에서 가득 여는다 이렇게 안 말하잖아요. 꼴떡 여는다. 꼴떡. 기름 꼴떡 제 아저씨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이게 알아 못 듣는 거예요. 꼴떡이 뭡니까? 꼴떡이 하지. 뭡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 많이 넣어주세요. 이 말에.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고향이 어디. 택시 타면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런 게, 예. 그러면 또 북한랑 말하면 또 문이 있어. 북한 어디냐. 그래서 그런 질문이 싫어서,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훈춘이요? 이렇게. 근데 또 훈춘을 가봐야 알지.
연길만 가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우리 예. 탈북민들 없을 때니까. 없을 때고 이만갑도 없을 때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걸 부디 커밍아웃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재활용 회사.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컴퓨터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인이 컴퓨터 잘하는 직원을 구한다 하니까 저를 생각해서 컴퓨터 잘하는 걸 알았나 봐. 선생님이라니까 전직. 연습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연습만. 근데 전화 와서 아무개 막 거기서 지금 경리를 뽑는다는데 어머나 난 좋다 가겠습니다 했어. 그 어디로냐 하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엄마 너무 좋은 거야. 강남인 거야. 내 집이 강남인데 강남인 거야.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장님이 면접할 때 날 보고 아 컴퓨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알아야 돼. 이거 컴퓨터를 엑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한원 나오자마자 2개월 됐으니까 자격증 땄을 거 지금 컴퓨터 학원 다니면 한 걸 따려고 하던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회사 취직을 하려니까 거짓말 썼지. 할 줄 안다고? 할 줄 압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데 대신 저녁 6시에 남아서 컴퓨터를 그다음부터는 연습하고 컴퓨터 연습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7시부터 그 회사 앞에 컴퓨터 학원 돈 30만 원씩 내고 그 엑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했죠. 그렇게 하고 회사에 한 3개월 다녔는가?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강사를 해라. 저 안 합니다. 왜 내 그 강사네요? 이렇게 됐어. 돈 주는 건 모르다라니까 그 당시에는. 나 지금 여기서 잘 벌고 있는데 겨우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활용을 회사 들어갔어. 그런 회사에 들어가셨잖아요. 격리로 이랬지. 격리로 들어가셨잖아요. 재활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재활용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이 쓰레기로 나간다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몰랐죠. 북한에서는 사실 폴리스틱 병 하나도 엄청나게 귀할 때잖아요. 귀하고 돈 주고 살 때지 그때는. 병도 사잖아요. 그렇죠. 빈병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다시 재활용으로 간다는 것이 충격이지 우리는. 그 당시에 라진에 비파 호텔이 있었어요. 그 비파 호텔에서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하고 병하고 그다음에 라면을 먹고 나면 일회용 컵으로 나오는 라면을 다시 쏟다니까. 아까 컵라면에 있는 라면을 먹고 그 컵을 재활용해 썼지. 씻어가지고 양념이 묻던 안 묻던. 그다음에 그것도 그 청소한 아줌마들이 팔았어요.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았다니까. 그런 것도 팔아요?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돈 있는 사람만 쓰지 안 썼어. 그것도. 근데 여기는 그것을 쓰레기를 다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충격이었고. 재활용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충격을 또 받았겠네요. 또 받았죠. 그리고 시스템이 차들이 지러 오고 이런 게 야 대단한 나라구나. 그거를 또 저는 느꼈고.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더 놀란 건 또 그 사장이 그런 또 재활용 공장을 4개를 운영해. 더 충격받았다니까. 부천에 하나 있지, 일산에 있지, 하남시에 있지, 강남에 있지. 아니 근데 공장을 4개 갖고 있는 게 왜 충격이었습니까? 괜히 그렇게 공장을 운영한다는 게 충격이죠. 북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국가가 운영해야 될 일인데 이거는 개인 여사장이 그런 공장을 남편하고 둘이서 4개를 운영한다니까 직원 얼마나 돼요? 100명이요?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지. 나도 내가 나중엔 좀 사장님에서 배워가지고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도 가지게 됐어요. 예.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와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다 북한에서는 국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형사님께서 계속 강의를 하라고 추천했어요. 그래서 하신 강의가 국정원 강의. 국정원 강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근데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탈북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북된 것도 말했죠. 이렇게 남편이 오라 해서 왔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북한에는, 북한 너무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주는데, 엄마, 수표로 내 월급 주는 거예요. 50만 원. 진짜로? 65만 원 내 월급이었어요. 그 당시, 2000년도에. 근데 지금 한 번 강의하고 50만 원을 받았어요? 수표로 그것도. 나는 그 수표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한국의 돈이. 이건 뭡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 은행가 돈 찾으면 10,000원짜리나 찾았는데
이 시트용 종이를 5개 줬어. 그 다음에 형사님한테 전화 먼저 했지. 형사님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10만 원이야. 10만 원 썼잖아, 수표로. 단시 100, 1000만 원. 막 근데 50만 원 줍니까? 그래서 회장님한테 가서 다음날 한 달에 2번만 좀 강의 보내주시면 안 되겠네요. 이번에 강의 갔더니 이렇게 줬대다니까 사장도 놀란 거예요. 가라! 왜 그리 많이 주냐고. 왜 그리 많이 주냐고. 본인이 나를 65만 원 월급 주잖아. 그래서 나 2번만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내가 그 대신 더 일 구무서게 이렇게. 그 사장은 좋지. 강의 한 번 해보내고 더 일 구무서 주니까. 근데 매일 더 일 구무서 따니까. 강의 한번 뛰고. 네, 강의 한 번 뛰고는. 그러면 지금 탈북 스토리만 강의하신 거예요? 아니, 탈북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 더 강의 잘했겠습니까? 그렇지. 내 자랑은 아닌데,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 체제가 뭐가 나쁘더라. 내가 한국에 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까, 국민이 투표하는 거.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나는 너무 충격이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가 나쁘다는 걸 한국에 살면서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교사들이 말이 교사지, 교단복 한 번을 안 주고, 우리 옷 색깔 나면 이것도 뒤집어서 왜 뒤집어 입어요? 색깔 싹 날아가죠. 교단복이 색깔이 싹 이 보라색이 흰색이 되고 막 이러니까 햇빛이 너무 오래 보니까. 그럼 그걸 또 뒤집어서 입었어요? 뒤집어서 다시 옷 입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교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일성 과목, 김정일 과목, 김정숙 과목을 그렇게 내 평생 공부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 쓸모없는 과목이 그 과목이더라. 이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수업이. 예, 강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원 강의만 강사된 게 아니라 2001년도에는 경찰청에 경찰청 강사가 또 20명이 모집이 돼요. 또 거기도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강의를 하다 보면 홍보가 돼서 통일교육원에서 또 이제 강사로 부르게 해서 10년을 그렇게 전문 강사로 이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강의를 많이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북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게 맞냐. 이런 게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김정일이 나쁘다는 거 알면 시위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저희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북한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이게 직접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죠. 네, 상상이 안 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황장엽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오셔가지고 황씨 씨를 말렸어요. 네, 그렇죠. 나는 황씨인데 저분이랑 친척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친척일까봐 엄청나게 막 걱정했잖아요. 그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개 청사라는 거 우리 애들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 청사를 2000년도부터 이제 했는데 국경연수는 답자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공개 채용을 하는데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갔다니까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포치를 하는구만. 애들 데리고 오라. 그거 폭음은 다 뜨잖아요. 그죠, 폭음은 뜨죠. 그래가지고 공개 청사를 하려면 그거는 아예 국가적인 쪽으로 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다 데리고. 그래 데리고. 초등학생도 데려가죠. 데려간다니까. 그리고 공개 청사라는 거 10m 거리를 두고 다 앉혀. 애들 다 앉히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만 갑니까? 어른들, 공장, 노동자들 가죠. 다 동원돼서 그 청사라는 모습을 다 보게 하는데요. 뭐. 애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러지. 예, 다, 우리도 섬찟하고. 우리도 섬찟한데. 그리고 다 반 죽여 나오고, 자갈을 물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알죠? 자갈 물려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걸 알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도 죄를 지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공포 정치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포를 주는 거죠. 참.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착 20년이 그렇죠. 넘으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신 일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뚜벅뚜벅 가는 사람의 한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꿈은 다 이뤘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집도 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단체를 만들었고, 또 내가 그토록 교사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선생님도 했고, 그것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직업군을 만들었어. 내막 교사 되기 아니라 북에서 오신 교사들을 인케교사 아카데미라는 재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을 지금 현재 통일전담 교육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 또 그리고 책임감,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또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남북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직을 맡아서 안보 교육도 하고 또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도 예, 군 출신들은 안보 교육을 시키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경험 있는 전문 강사진들을 양성을 해서 찾아가는 학교 교육 강의도 시키고 다방면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멋지진 않고 열심히 적응을 해서 통일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예. 맞습니다. 그게 네.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들도 한국 사람이 다 됐고 그쵸. 탈북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9살이 왔죠. 9살이 오다 보니까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학교 가서도 지게 달린 연필, 뭐 학용품만 보면 엄마 이거 누기 갖다 줘야 돼. 누기 줘야 돼. 그러니까 북한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누구 줘야 된다, 줘야 된다고 서랍이 연필이거든 교회에서 주거나 뭐 선물이 받으면 다 못 받았어요. 진짜.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마음 아프다. 마음이 아프죠. 후에 어느 후배들한테 다 이렇게 주게 되고 이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통일을 가끔씩 생각하냐면 이게 북한이 핵을 쏘거나 이러면 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 일상은 그래서 남한 청년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네. 나는 정말 이것만은 좋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경제적인 풍요. 첫 번째.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든지 경제를 부를 이루고 수가 있고 다음에 자유죠. 예,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법과 원칙에 기초서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오늘에도 제주도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오늘도 봐요. 유미가 쌤 어제 오늘 오랬잖아. 내가 오고 싶으면 또 오잖아요. 이런 자유. 내가 북에 있을 때 정말 이 에피소드인데 라디오를 언제 또 한번 딱 들었어요. 국경연설이다 보니까. 그 탈북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 사회 김일성이 독재 체제에서 우리가 어디를 한번 가자 하게 되면은 10곳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살면서 저 미친놈이 언제 10곳을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죠? 분조장, 작업반장, 세포비서, 촉당비서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10명 되네. 그다음 분주소 통행서 통과를 받았잖아요. 그다음 2부 어디 하는가 진짜 10곳을 결제를 받아. 그것도 불합이 되면 못 가요.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10명이 통과를 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간다지. 간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적당 비서가 못 간다 하면 못 가야 된다. 이런 말을 그때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북한에 있을 때니까 욕했어요. 남한을 막 우리 북한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와 보니까 야, 정말 자유가 좋구나. 또 좋은 거는 생활청월 안에서 얼마 좋아. 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생활청월 학습 이 교사들 있잖아요. 생활청월을 해야지. 강연회를 참가해야지. 학습회를 해야 되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교사들은.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세뇌가 확실하게 돼야지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지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계속 그렇죠. 교육을 시키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이 좋은 거 말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경제적 풍요, 자유로운 풍요, 문화적 풍요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야 너무 대한민국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은 부모 형제가 또 저쪽에 있으니까 내만 좋으면 안 되잖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꿈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탈북 4만 명이 바르게 정착해서 잘 사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나는 일조하자 이겁니다. 예. 역시 우리 그 선생님다운 발언도 하시고 통일 강사다운 발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인 탈북 스토리를 들어서 아니 난 비행기 잘못 탔나? 대령 가야 되는데 왜 인천공항에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뿌로꼬가 잘한 거지. 그거는 정말 뿌로꼬가 이 나를 만나보니까 너무 고디식하고 이 사람이 남한이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대령 간다 이렇게 해놓고 인천공항에 왔네. 자, 그래도 우리 남편분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족을 감사하죠. 위해서. 그렇죠. 네, 너무 남편분께서는 고맙죠. 건강하시죠? 건강하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통일을 위한 길에 누구보다 앞장서시고 나중에 통일이 돼서도 예, 북한 그렇죠. 주민들을 예.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 4만 명은 다 그 역할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단 한 사람이라도 탈북민들이 여기서 자기가 탈북에 온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치. 예, 당당하게 네. 얼마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열심히 살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